네, 자동차 보험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자동차 보험 모의고사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올해는 아주 확실한 이슈가 있어서 책임근제 보험 앞서 보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자동차 보험 과목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산재 재해보상의 근로복종단에서 구상권인데 그 제3자의 이 자동차 보험회사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자동차 사고인 경우, 그렇죠? 이 산재 사고인 경우 사례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손해배상금 산정을 할 때 이 책임 제한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죠. 대인배상, 원투, 무상, 자손 다. 대물도 마찬가지고 재물 자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는 기왕증은 일단 상기를 하고 자동차 사고에 따른 그렇죠? 그 사고 기여도의 손해액에서 여기서 과거에는 우리가 학습하실 때 과실상계 동승자 감액을 한 이후에 그리고 손익상계한다 이렇게 배우셨다고요. 그렇죠? 순서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재 사고라든지 해서 재해보상을 받는다 했을 때 일단 손익상계가 먼저 되고 이후에 피해자의 과실 내지 동승자 감액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사례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이슈는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됐죠. 그리고 개정이 될 것도 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약관 또 시험에 출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시간에 우선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보험업법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현행과 개정안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 신체 관련된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운전, 조치의무 위반, 사고 관련된 사고부담금이 이전에는 개정이 됐었죠. 근데 이게 올해 7월 28일부터 사고부담금이 또 개정이 됩니다. 7월 28일 이후 계약부터, 보험 계약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7월 28일부터 개정이 된 내용, 시험 전이죠. 적용이 되고 그 이외에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이 사고부담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앞에 내용은 재물과 대물 이런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되고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현행 약관 보시게 되면 음주나 무면허 운전하는 동안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사고부담금에 마약, 약물 운전이 추가가 돼서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렇죠? 마약, 약물 운전하는 동안 그렇죠? 무면허 또는 마약, 약물 운전을 하는 동안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 그리고 이 동안입니다. 동안이라는 뜻은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마약, 약물 운전, 음주, 무면허 운전이면 사고 부담금을 부담시킨다는 거고 현재는 마약, 약물 운전이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마약, 약물 운전은 추가가 됐는데 마약, 약물 운전이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대인배상 2에서 1억 원 한도로. 여기는 1사고당입니다. 1사고당. 그리고 기존의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조치 의무 위반은 음주운전은 1,000만 원, 무면허운전, 사고조치 의무 위반은 300만 원이죠. 현행 내용인데 7월 28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는 대인배상 1 지급보험금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부예요. 이해되시죠? 1사고당 부담금이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여럿이에요. 다 지급된 보험금, 대인배상, 원보험금 전부. 그렇죠. 그러면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조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큰 사고가 아니면 다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그 피보험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 물론 보험회사에 선 지급을 하고 부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인배상 2는 1사고당 1억 원입니다. 1사고당 1억 원. 그리고 여기서 마약 약물 운전은 대인배상 1은 없어요. 대인배상 2만 적용된다. 여기는 1사고당입니다. 1사고당 1억 원이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차량은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급기준 있죠. 지급기준에서도 상시수익액 산정할 때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호프만 계수로, 그러니까 우리 민사 손해배상금이나 국가배상법에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만 라이프니츠 계수를 썼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프만 계수로 바뀐다. 그리고 이 현역병 등 군복무 예정자 같은 경우는 그 사병 급여가 상시 수익액으로 산정이 됐었죠. 그 이전 야권에서는 군복무 의무자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뺐어요. 그래서 18개월을 상시 수익액 산정해서 제외를 했는데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군복무 사병들 임금이 50만 원 내외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적용을 했다가 이게 또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야권에서는 군복무 예정 또 자녀 복무 기간에 대해서 사병의 급여가 적용이 되되 생활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사망의 경우에 생활비가 따로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는 바뀐 내용은 호프만 계수가 적용이 되고 이 군복무 현역병 등 군복무 예정자, 해당자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니까 다 삭제를 하고 호프만 계수로 적용하게 되면 그 호프만 계수가 총합이 240을 초과하게 되면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는 그러한 사례가 생깁니다. 뭐 학습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시 수익액 산정되는 그 기간의 계수는 총합은 240을 한도란다. 그렇죠? 이렇게 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계수가 호프만 계수로 바뀌었다. 그리고 현역병 등 군복무자의 경우 뭐 이런 사병 급여 적용되는 내용은 싹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프만 계수죠. 후만 계수는 라이프니츠 계수는 복리고요. 이쪽은 달리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죠. 자, 복리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그렇죠. 공제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 n승이죠. 여기서는 그냥 이자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적용을 합니다.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그래서 달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사 손해배상금과 산정 방식이 똑같다. 개수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이 부상에서 적극 손해에 있어서 치료 관계에 위해서 단서 조항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그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 적용 부분인데 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자, 이 상해 12급에서 14급까지 즉 경미한 환자예요. 1급부터 11급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12급에서 14급까지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에 이 입원일이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 기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초과가 되면 진단서 제출 의무를 약관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경미한 환자임에도 장기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관을 개정한 부분,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 사고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후유장에서도 상시 수익에 마찬가지로 호프만 계수가 적용되고, 이 호프만 계수는 최대 240, 총합이 240을 적용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앞서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 그 기간도 있지만 상해 12급에서 14급까지 경미한 환자의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항상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 치료 관계비 그렇죠? 전액 보상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대인배상 1이 있고 대인배상 2가 있는데 자, 이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부상보험금의 경우는 자,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전액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전 약관에 없던 내용 중에 이제 대인배상 1 한도 내가 이게 추가됐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이게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냐면 2019년도, 2020년도에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2번 연속. 이게 뭐냐면 자, 이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치료관계비, 간병비, 전액보상이 적용되는 건데 실제 대인배상 2는 어때요? 대인배상 2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보험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 과실상계와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미달하면 자, 대인배상 1을 공제하고 그 치료관계비, 간병비를 전액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례 문제에서도 출제를 했지만 항상 제가 강조했었죠. 실무에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자, 치료비 상계라고 해서 대인배상 1, 2가 있으면 자, 대인배상 1, 2가 있으면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죠.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 여기서는 이게 적용되는 근거는 뭐냐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무과실 책임주의. 과실 상계하고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에 미달한다. 그러면 부상보험금에만 적용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부상보험금에서 원래 과실상계후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럼 대인배상 1에서 일단 더 나가죠. 근데 대인배상 2를 산정할 때 1, 2를 포괄을 해가지고 이 아래에 대인배상 2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혀 다른 보험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 1에서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 20년도 사례 문제 나왔어요. 그 이전에 제가 반복적으로 사례 문제 출제를 했고 근데 이 부분이 저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왜 저만 이렇게 산정하냐고 늘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개정되는 약관에서는 이 부분을 또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인배상 1 한도 내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서조항에 신설이 된 내용이 있는데 다만 차량 운전자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2급, 14급 상해를 입은 경우에 즉 경미한 환자의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대인배상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이거 원래 하던 대로 여기에서 초과액에 대해서 피해자 측 과실 비율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는 무슨 의미냐면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인배상 2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대인배상 2에.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은 손댈 수 없고 대인배상 2에서 12급 내지 14급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는 자, 이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하는 부분에서 과실상계 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전처럼 먼저 일단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치료비 상계예요. 여러분 그 보상 실무에서 하는 치료비 상계. 근데 이 부분도 대인배상 1은 해당이 없어요. 대인배상 2에서만. 그것도 1급에서 11급까지는 해당 없고 12급에서 14급까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치료관계비, 간병비 전액 보상은요. 이건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리고 부상보험금에만 무과실 책임주의니까 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9년, 20년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다들 이걸 안 했다고, 약관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저만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출제자분이 계속 출제를 해요. 왜? 실무에서 이 합의절충식으로 치료비 상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공제한다. 내지는 뭐 충당금 이런 식으로 전산에다 하는데 그게 정답이라고들 답을 하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또 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 이슈가 됐는지 여기다가 그 전에 없던 내용도 여기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대인배상 1에서 뭐 당연한 건데 부상보험금의 경우에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이 과시상계 금액이 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간병비를 전액 보상한다. 근데 여기는 대인배상 1 한도라는 내용이 없죠. 내가 사실 당연한 거예요. 자, 대인배상 1 한도 내에서 손대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보다 더 명확하게 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약관을 보셔도 무과실 책임 주의는 대인배상 1은 또 해당도 없어요. 대인배상 2에서 과시상계 해서 그 부분도 대인배상 2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비 치료비 관계비 전액 보상은 대신 차이점은 있죠. 대인배상 2는 부상보험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상 후유장애 사망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충당금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대인배상 2는. 이해되시죠? 여기서 모자라면 여기서 적용을 하고 합산하면 되죠. 대인배상 1은 어떻게 돼요? 부상보험금에만 적용되니까 이건 충당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보험금에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고유의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배법의 특칙입니다. 피해자의 권리죠. 그렇죠. 그렇죠. 약관에도 그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 만든 약관이에요. 근데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보험회사 왜 안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를? 안 지키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 보장 직원은 합의절충하는 직원이죠. 직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서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피해자가 이렇게 청구하면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몰라서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뭐 맨날 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나는데 이런 걸 알겠습니까? 치료비 뭐 알아서 병원으로 질보증되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것 뿐이고 우리는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자배법, 약관, 심지어 대법원 판례 또 국토 뭡니까 행정질이 다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견이 없는데 이 수험가에서만 이견이 저와 다르게 그렇게들 답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출제자분은 명확해요. 이 부분을 약관대로 자배법대로 산정하라고 항상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수험가에서는 대인배상 원을 무시하고 실무에서 하듯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서 조항에는 차량 운전자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같은 경우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보행자나 이륜차나 자전거는 해당 없어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는 해당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여기서 차량이란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군수법 관리법의 차량,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입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쌍방 과실사고 아니면 피해자 보행자인 경우죠. 보행자가 예를 들어 무단운전했다든지, 무단 횡단했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륜차와 자전거도 해당이 없고 차량,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과실이 있을 때 이 치료비, 관계비, 간병비 전액보상 부분에서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 즉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우 대인배상 2에서만 그렇다고 과실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보상해요. 대신에 구상을 하는데 구상하면서 자기 보험, 자기 신체 사고 쪽으로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근데 같이 학습을 하세요. 이미 나온 내용이니까 아직 개정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사례 문제 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 그리고 실무에서 무시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요.
항상 사례 문제는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대인배상 원보험금 먼저 산정하세요. 대인배상 원투 이런 식으로 산정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출제자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학습은 그렇게들 안 되고 있다고요.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는 문제. 2014년도부터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는데 한번 계산 그 사례 문제를 보세요. 전부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오늘 뭐 약술 문제로도 출제를 했죠. 자, 사례 문제 풀이하면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먼저 개정된 약관 내용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가불보험사의 BDE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에 대해 논하고 피해자별 최종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자, 사고 내용을 보면 한국 상사 피용자 B는 자, 친구 A 소유 자동차를 빌려 사용자 C의 업무에 사용 중 동료 피용자 D를 태우고 출장을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B 본인과 D 그리고 상대 차량 운전자 E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자, 업무상 재해죠. 업무상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자, B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상태였고 이 사실을 사용자 C는 알고 있었는데 친구 A는 모르고 있었다. 자, 이 자동차 보험의 김영 피보험자는 A겠죠. 그렇죠? 이 김영 피보험자는 모르고 이 무면 운전을 빌린 친구 A가 무면 운전을 한 겁니다. 자, D는 산재 종결 후에 이 동료 피용자죠.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 피해자는 안전띠를 미착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A는 갑보험회사에, B는 을보험사에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전담보에 가입했고요. 자, 손해 내역을 보면 B 본인이죠. 차량을 A한테 빌려가지고 무면 운전을 한 B는 치료관계비 1,000만 원, 휴업손해 500, 상실수익에 1억 원 이렇게 주어졌고 업무상 재해니까 산재 처리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사고는 단독 사고죠. 본인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이렇게 지문이 주어졌다고 해서 또 실손해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틀리고. 자, 이 승낙 피보험자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본인 피보험자로서 보상받는 것 뿐이지 상대 차량은 과실이 없어요. 본인 중앙선 침범했어. 내가 중앙선 침범에 사고 내서 동승자 또 상대 차량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어. 내가 배상 받을 때는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손해배상 기준 손해 기준 산정하면 안 되고 실손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손해 개념이 없고 단독 사고로 순수 상해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상보험금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식으로 치료관계비 부상 한도 내에서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등급별 정액 그렇게 산정을 해야 되고. 자, D는 동승 피해자죠. 치료관계비 4천, 휴업손해 3천, 상실수익 1억 원, 위자료 3천 그리고 동승자 감액이 20% 있다. 자, 이 부분이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동승자 감액은 상계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산재 보상을 받았네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배상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이 재보상에 따른 산재 보상 금액에 대해서 손익상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원래는 동승자 감액 먼저 했었는데 손익상계를 먼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동승자 감액을 해야 됩니다. 즉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산정할 때 앞서 책임보험 시간에도 했지만 책임문제 시간에도 했지만 자, 그래서 산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주어졌고요. 대인배상 원의 상해 1급, 후유장애 6급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상대 차량 운전자죠. 치료관계비 1,000만 원, 입원 기간 50일, 무직자고 노동상실 50%, 후유장애 판정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개수 100이고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다. 자, 상해 1급, 후유장애 5급이고요.
자동차 지급 기준상 일용근로자임금 10만 원을 줘줬고 2022년 1일 이후 보험계약으로 가정하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산정할 거. 그렇죠?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으로 산정할 거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자, PPT로 정리하면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사례 분석 테이블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사례 문제에서 사례 분석 테이블로 먼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대로 답안지 작성을 하면 돼요. 그렇죠?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자, 지금 사례 같은 경우 자, 보험자는 갑을 보험자가 있고 그렇죠? 자, 갑보험의 보험 계약자는 A입니다. 김영필 보험자 A고 그 다음에 B가 차량을 빌렸죠. 승낙 피보험자인데 우면허 운전을 했어요. 우면허 운전. 그리고 누굴 위해서? C를 위해서. C는 사용자죠. 그렇죠. 업무상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C는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용 피보험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약관에서 사용 피보험자는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김영 피보험자 A 입장에서 그냥 얘한테 빌려준 것 뿐이에요. 몰라요, 이건 누군지. 설사 알았더라. 이게 얘한테 승낙을 했다 하면 알았겠죠. 그렇죠? 모르는 사안이에요, 얘는. 그렇죠? 최소한 김영 피보험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보험에 자동차는 김영 피보험자 이외에 다른 자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운전 내지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내가 알아야 김영 피보험자가 알아야 피보험자를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도 알지 못하는 이 C는 피보험자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법인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운행자 지위가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B는 본인이 종합보험도 가입했죠. 그러면 B가 운전한 이 A 차량은 다른 자동차죠. 우보험 자동차를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타자 특약이 담보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피해자가 B, 본인, 그리고 동승한 동료 피용자 D, 그렇죠? 그리고 누굽니까? E, 상대 차량. 이 사안은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본인 과실 100%. 그렇죠? 어쨌든 동승자는 동승자 감액이 적용되고 상대 차량은 안전띠 미착용 과실이 적용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A, B, C 이들의 지위는 A는 운행자고 김영 피보험자로서 B는 역시 운행자고 C도 역시 그렇죠? 사용자를 위해서 이 자동차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운행자가 됩니다. 운행자. 보유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보유자가 되면 피보험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운행자다. 근데 여기 김영 피보험자가 본인 보험으로도 또 그 A 자동차가 B 보험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돼서 또 대인배상 투와 자손에서 담보 여부를 또 검토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이제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해 봐요. 보면 자, 어쨌든 A 입장에서 보면 A는 김영 피보험자인데 B한테 빌려줬죠. 그러면 둘은 공동 운행자지만 뭐 얘가 더 직접적이고 이거는 뭐 빌려준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법상 책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차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는 공동 운행자로서 물론 C도 해당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자율법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D는 산재 사고이긴 한데 우리 약관상 산재 면책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인배상 1은 일단 담보되고 대인배상 2는 역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대인배상 2도 담보가 되는 거예요. 2는 당연히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자율법상 책임이 있고 대인배상 1, 2에 담보되죠. 그리고 B, 승낙 피보험자 B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본인은 이 승낙 피보험자인데 본인이 과실 100%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는데 피보험자죠. 승낙 피보험자라서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도 산재 처리가 돼서 산재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손은 물론 대인배상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손보험금은
산재보험과 별개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뭐 합리적인데 이건 애초에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입니다. 산재 보상 받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이건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상해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제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정해진 정액보험이죠. 치료관계비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등급별 한도 내에서 그리고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공제액이 발생하는 않는 자손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승낙 피보험자 입장에서 D 동승자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그리고 직접 운전했으니까 민법상 책임이 있죠. 대인배상 1은 면책사항이 없으니까 담보되고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될까요? 동료제 면책에 해당돼서 면책인데 이게 사실 뭐 면책이라고 보기 그렇고 산재 초과 손해는 담보가 돼요. 근지해보험 사배책이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사례는 무면허 운전이니까 사고부담금을 검토해야 되는데, 자, 김영 피보험자는 명시적 무적 승인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B는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C는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사고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그렇죠? 그래서 B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대인배상 현행약관은 300입니다. 근데 시험 전 7월 28일 이후 계약부터는 대인배상 원보험금 전액. 자, 여기서 대인배상 원보험금 전액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지급되는 대인배상 원보험금 전액이에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인배상 원보험금이 뭐 1억 5천이요? 이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뭐 여럿이면 다 합산해야 되는 거예요. 1사고당 부담금이 대인배상 1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대인배상 1 한도, 의무보험 한도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입니다. 전액. 알겠어요? 대인배상 2는요? 이건 그냥 1사고당 1억이에요. 피해자별로 아니에요. 그냥 1사고당. 알겠죠? 1사고당 대인배상 원보험금 전액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7월 28일 이후니까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약관이 적용된 이유는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 출제될 겁니다. 계산 문제로. 근데 원래 출제가 될지는 이거는 좀 그래요. 계산까지는. 어쨌든 뭐 저는 뭐 사례 문제로 그 부분 다 반영해서 좀 출제를 했는데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겠죠? 시험 전에 변경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뭐 시험에서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 이전 시점에 약관이 개정됐다. 시험 출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 운행자예요. 그래 자율법상 뭐 이 B가 직접 운전했으니까 B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이 차외인에 대해서는 자율법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 운행자예요. 자, 근데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 안 됩니다. 자, 이거 왜 운행자냐 생각하면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면 민법 756조의 특을 변형이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자율법 3조예요. 사용자 책임과 똑같은 겁니다. 운행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만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김영 피보험자 본인이 전담보를 가입했기 때문에 무보험자도 상해 특약 가입하면 타차 특약이 자동 담보되는데 자, 타차 특약에서 자손 있죠? 자손. 다른 자동차를 내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해서 자손과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죠. 그러면 내 차로 간주하니까 피보험 자동차 사고고 단독 사고니까 공제액이 위반 발생이 되는 자손으로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 타차 특약은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 초과액만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문에 상해 1급, 후유장애 5급입니다. B가. 자기 신체 사고자 가불 보험사가 똑같다. 보상 한도액이 똑같다. 그럼 초과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 과거 몇 년 전부터 질문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게 손해액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요. 이런 순수 상해보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도 배상 책임의 주체가 있는 경우, 배상무자가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실손해액을 산정해야 돼요. 대인배상 2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실손해액 개념으로 보면 보상한도액이 똑같다 하더라도 여기서 못 받던 그 손해액이 있다면 보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순수 상해보험은요, 실손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정액보험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애초에 내가 가입한 대로 상해 1급이면 3천만 원 받기로 했고, 후유장애, 3천만 원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기로 했고, 후유장애 5급이면 3천만 원 그대로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3천만 원, 저기도 3천만 원이면 초과액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D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자회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 있죠? 이건 계산을 해봐야 돼요. 보시면 이쪽에서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됩니다. 개별 적용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대인배상 1, 2에서 여기서 무한이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액이 없어요. 초과 손해가 없어요. 유한보험일 때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결국 타차 특이하게 타차의 개념은 뭡니까? 대인배상에서는 결국 무보험 자동차예요.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란 개념은 이 내가 배상을 받을 금액 대비해서 보험금이 뭐 단 1원이라도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무보험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서 무보험 자동차는 보험 자체를 아예 가입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보험으로 전부 보전이 안 됐을 때 무보험 자동차라고 했어요. 대인배상 2도 결국은 앞에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 상태일 때 여기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타차 특약이, 그러니까 이게 서브 개념이다,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유효한 건 어떤 경우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운전하는 게 그게 유효한 거지. 대부분은 무한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상되는 게 없어요. 알겠죠? 이거를 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 자, 타차 특약 대인배상 2에서 담보된다. 다만 초과액 손해액이 없으니까 보상되는 금액은 없다. 이렇게 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다른 자동차 특약은, 타차 특약은 그 다른 자동차 초과 손해만 담보되니까 이건 애초에 무보험 자동차 개념이다. 근데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니까 담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결론은 똑같아요. 뭐가 맞느냐? 라는 개념보다. 근데 우리 약관에서 어쨌든 간에 무한히 가입돼 있으면 사실 담보 안 되는데 어쨌든 책임은 있대. 대인배상. 그래서 이게 뭐 담보되는데 지급보험은 없다. 이렇게 하던. 애초에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니까 담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이거는 애초에 담보되는데 또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 결국은 그게 그거다. 알겠죠? 너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답을 하든 간에 다. 자,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도 역시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이 되는데 여기서 다 담보되죠? 그러면 초과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다. 내지는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답안을, 자, 이 테이블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제 문제는 이렇게 뭐 논술식으로 출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서론부터 보면, 자, 이 BDE의 부상에 대한 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보험사는 소유자 A와 그리고 정당하게 차량을 사용한 고유자 B 그리고 그 C 이 법률상 책임 그리고 산재 사고 면책 여부 그리고 담보 범위 그리고 무면 운전 사고 부담금을 검토한다. 그렇죠? 을보험사는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보상 책임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보험사부터 보면 보상 책임. 자, 먼저 법률상 책임에서 ABC는 공동 운행자죠. ABC는 공동 운행자인데
이 피해자 B가 이 직접적인 운행자고, 그렇죠? 그래서 B에 대해서는 뭐 A, C는 자유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공동운행자 내부자 간에는. 근데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이 A, B, C는 이 D의 E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책임이 있고, B는 직접 운전을 한 자니까 민법상 책임도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D는 산재 처리가 됐는데 산재 사고 면책 여부를 검토할 때, 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 약관상 약관 규정을 보면 피용자 재해 면책 있고 동료 재해 면책 있죠. 자, 피용자 재해 면책은 여러분 답안지 보시면 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투에서 면책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자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투에서 면책이다. 그래서 피용자 재해 면책, 동료 재해 면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 면책 사항에 대해서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항은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이 B는 자, 동료죠. 동료 재해 면책에서 지금 현행 약관대로 해서 동료 재해 면책으로 산재 면책이고 초과 손해만 담보되지만, 이 김영 피보험자 A 입장에서 보면 이 D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김영 피보험자의 자배법상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손해로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을 해요. 근데 산재에서 먼저 받았다? 그러면 공단에서 부상을 받기 때문에 공단으로 보험금이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면책이라면 애초에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되는 거고, 구상 대상이 아니고. 알겠죠? 좀 어려워하시네요. 자, 여러분들도 학습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이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산재 좀 눈여겨보세요. 산재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 산재 면책에 관련돼서 제대로 나온 문제가 없는데, 이 몇 년 전에 출퇴근제가 신설이 됐죠. 출퇴근. 자동차 사고는 출퇴근 중에 가장 러시아워 시간에 사고 날 가능성이 높죠. 출퇴근 대체. 그렇죠.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출퇴근제가 산재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산재가 처리되면 대인배상 투에서 면책이잖아요. 그럼 자동차 보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업무상 재해면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험사에서. 이러나 저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더군다나 대법원 판례가 또 올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급분 계산에서 이 구상금 관련돼서,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그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하는지 보험회사 직원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책임론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돼요. 올해는. 자, 그래서 대인배상 개별적으로 했을 때 A의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되잖아요. B는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되는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이라 하더라도 뭐 C는 애초에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담보가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된다. 자, 그 다음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입니다. 이슈가. 자, 이 무면허운전의 약관 규정을 보시면, 자,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돼 있죠. 생긴 사고. 그리고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할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대인배상 1 그리고 대인배상 2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 1사고당 대인배상 1은 300만 원, 대인배상 2는 1억 원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피보험자 경제적인 이유로 미납했을 때는 보험자는 먼저 보상하고 부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22년 7월 28일 이후 보험 계약부터는 대인배상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액 전액을 이 피보험자, 이 B가 부담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해서 이 A는 무면 운전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몰랐기 때문에 여긴 사고부담금을 적용할 수 없고 결국 B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고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얘한테 구상할 수 있느냐?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과실이 100%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구상 대상도 아니고 얘가 지금 본인 과실 중앙선을 침범했잖아요. 얘는 뭐 자기 일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하라고 거기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죠. 그렇죠?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거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지금 7월 28일 이후에 만약 이런 사고 나면 얘는 혼자 독박 쓰는 거예요. 우면운전,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한번 사고 나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뭐 뒤에 문제는 마약운전도 제가 출제했지만 마약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그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어떠한 경우는 뭐 마약운전에서 8억 얼마가 나갔나? 근데 그 경우는 사고부담금 하나도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뭐 2억 얼마가 나갔는데 사고부담금 300만 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개정이 한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가 1,000만 원, 음주운전 1,000만 원 그리고 그랬죠. 개정이 한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금도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 윤창호법이 적용된 이후에도 전혀 줄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중처벌 그것도 헌법위헌이 돼서 그렇죠? 없던 게 돼버렸죠. 어쨌든 좀 이슈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부담금은 뭐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고 뭐 작년인가요? 출제가 됐지만 또 개정된 내용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피해자에게 지급도 되는 보험금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피해자에서 지급되는 부분 뺐다가 큰일 나는 거죠. 피해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피해자 보호하자는 차원인데, 그렇죠? 지급보험 그대로 산정하고, 그렇죠? 지급보험에서 막 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별개로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은 얼마를 부담시키는지는 별개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뭐 현재는 뭐 간단하지만 여기 이게 7월 28일 이후에는 요건 계산할 게 많아요. 이 부분도 지금 제 사례 문제에서는 그 뭐 각주로 다 계산해서 적용해 놨으니까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해서 B가 부담하게 되죠. A는 사고부담금 없고 B가 사고부담금 부담하게 됩니다. 자, 됐고. 자, 담보별 보상 책임을 보면 대인배상 1에서는 김영 피보험자 A의 D2에 대한 김영 피보험자는 이러나 저러나 대인배상 1, 2에 다 담보가 돼요. 대인배상 1뿐만 아니라 승낙 피보험자 2는 대인배상 1에서 역시 뭐 산재사고 면책도 없고 대인배상 면책사항이 없으니까 부담을 하는데 대인배상 1에서는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이죠. 그렇죠? 승낙 피보험자가 7월 28일 이후는 대인배상 1 한도 내에서 전액. 그리고 대인배상 2는 김영 피보험자 A가 D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 담보되고 승낙 피보험자는 D에 대해서는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되고 면책입니다. 그리고 E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고 사고부담금을 1억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 1은 1사고당 1억 한도 내에서 부담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D는 산재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87조에 따라 산재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갑보험사의 구상권 행사하게 되는데 따라서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이 다 되지만 산재 처리가 먼저 됐기 때문에 결국 산재보험 초과 손해 한정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그리고 이 산재 초과 손해, 즉 손익상계 한대에서 동승자감액을 합니다. 원래는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금 손익상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손익상계 먼저 하고 동승자감액을 적용해야 된다. D에 동승자감액을 적용한다. 자기 신체사고에서는 B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산재에 지급된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순수 상해보험이다.
자, 을보험사는 타짜 특약에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약관 내용을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답안을 보시면 자,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짐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규정에 따라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상의 범위가 이 특약에서 담보되는 금액은 다른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 하는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 대인배상 2와 자손 모두 초과액이 없습니다. 일단 대인배상 2는요, 결국 약관상 무보험 자동차가 돼 초과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무한으로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초과액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지금 애초에 가입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긴 손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정액보험이니까 초과액이 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다. 자, 여기까지가 책임론인데, 자, 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을 해보면, 자, B부터 보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갑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단독 사고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되죠? 산재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 부상 보험금은 3천만 원, 1급 3천만 원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죠. 실제 소요된 치료비 1,000만 원. 후유 장애는요, 장애 5급 금액 정액입니다. 5급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가입을 했어요. 3천만 원 정액. 그래서 갑보험사에서 지급되고 끝나는 거죠. 을보험사로 넘어가자니 똑같이 가입했다. 사실은 다르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약관상으로는, 지문상으로는 똑같이 주어진 거고, 합계 금액 4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D는, 자, 산재 초과 손해액 산정해야 되겠죠. 산재로 보상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B는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하면 안 돼요. 순수 상해보험이니까. D는 산재 초과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자, 치료관계비가 지금 4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요양급여로 전액 보상이 되니까 초과 손해액이 없고요. 휴업 손해는 3천만 원에서 휴업급여가 2천만 원 지급됐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죠? 여기에서 동승자 감액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3천만 원 곱하기 1-20% 하고 거기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제는 손익상계 먼저 하고 동승자 감액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상시수익액에서 역시 상시수익액 1억 원에서 장애급여 공제하고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역시 동승자 감액을 적용해서 1,600만 원이 됩니다. 자, 위자료는 별도죠. 그렇죠? 과실 20%, 지금 위자료 3천만 원에 과실 20% 적용하면 2,400이고 합계 금액이 4,800이다. 자, 그러면 이 4,800이 어디서 나갈까요? 대인배상 1에서 나갈까요? 대인배상 2에서 나갈까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인배상 1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면 대인배상 1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대인배상 1 한도가 상해 1급 3천만 원이고 후유장애 6급 7,500인데 자, 산재에서 부상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공단에. 그럼 산재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치료관계비만 해도 4천 전액이에요. 그렇죠? 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원보험 다 나갑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장애급여만 해도 8천이에요. 후유장애 6급 한도가 7,500이에요. 대인배상 1에서는 줄 게 없어요. 피해자한테는. 자, 이건 좀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출제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각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을 해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개정되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사고부담금 계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대인배상 초과 손해 산정할 때 1억 한도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대인배상 원보험금은 한도가 1급 한도 3천이에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받는 금액이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치료비만 해도 4천인데 그러면 이 돈이 이 대인배상 원보험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받았잖아요. 피해자는. 공단으로 가야지. 그러면 대인배상 1에서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은 없는 겁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은요? 자,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상 한도액이 6급 7,500인데 역시 장애급여만 해도 초과해버려요. 그래서 대인배상 1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없는데, 자, 대인배상 2에서 산재 초과 손해가 담보되겠죠. 자, 대인배상 2에서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할 때 부상보험금은 이제 앞서 계산을 했어요. 800만 원이 나오죠. 산재 초과 손해가. 그렇죠? 800만 원. 후유장애 보험금은 1,600 그리고 2,400. 그렇죠. 합산을 하면 즉 상시 수익액이 산재 초과 손해가 1,600, 위자료가 2,400이죠. 합산 4,800이죠. 그래서 산재 초과 손해로 대인배상 2에서는 4천만 원이 나간다. 4,800이 나간다. 자, 2를 보면 대인배상 1, 각보험사 대인배상 원보험금도 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부상보험금은 치료비가 1,000만 원이고 치료관계비가 휴업손해는 무직자니까 제로고요. 간병비가 상해 1급 60일 한도에서 지금 50일을 입원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과실상계, 안전벨트 미착용이죠. 안전대 미착용이면 10% 적용을 하게 되면 1,350인데 여기서 치료관계비, 간병비는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미달하면 미달하죠. 그러면 치료관계비, 간병비는 전액 보상한다. 그렇죠? 이게 2019년도, 20년도 연달아 출제가 됐어요. 항상 제가 강조해드렸죠. 대인배상 1의 부상보험금의 경우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간병비를 부상 등급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렇죠? 이 부상 등급 한도 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항상 이렇게 가르쳤죠. 지금 뭐 개정된 약관이 이게 또 추가돼요.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여기는 무과실.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치료관계비, 간병비는 다 주겠다. 한도 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보험금 먼저 산정해야 돼요. 어떻게? 부상, 후유장애 각각 따로따로. 이해되시죠? 됐죠? 예. 후유장애 보험금은 지금 위자료 4천, 이게 개수가 100이니까 65세 미만이죠. 그럼 4,500 곱하기 장애가 50% 이상일 때 이렇게 4,500, 4,000 적용이 됩니다. 그 아래는 형편 없는데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 50%를 넣은 거예요. 4,500 곱하기 50% 곱하기 85%입니다. 그럼 1,912만 5천 원이고 상시 수익액은 자 이런 걸로 자요. 임금 10만 원 곱하기 25일을 적용하죠. 장애율 50% 그리고 호프만 기수로 줘줬죠. 100 하면 1억 2,500만 원이고 합계에서 여기 과실상계하면 1억 2,971만 2,500원인데 5급 한도 대인배상 원보험금으로는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됐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보험금부터 먼저 산정해야 돼요.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00만 원. 자, 이래야 사고부담금도 나중에 7월 28일 이후부터는 사고부담금 부담시킬 때 대인배상 원 초과액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대인배상 2, 부상보험금은 다 지급이 됐죠. 후유장애 보험금은 1억 2,971만 2,500원에서 대인배상 원보험금으로 9천만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3,971만 2,500만 500원 합계 금액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자, 결론을 보면 자, 갑보험사는 B에 대해서 자기시체 사고에서 4천만 원 보상 책임 있고 D에 대해서는 갑보험회사는 대인배상 1, 2에서 기 지급된 산재 초과 손해 4,800만 원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2는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에서 1억 500, 대인배상 2에서는 3,971만 5천 원. 됐죠? 자, 사고부담금은, 자, B는 사고부담금으로, 자, 대인배상 1에서는 현행 약관은 300만 원. 그렇죠? 이게 7월 28일 이후부터는 대인배상 1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액 전액이죠. 자, 그러면 D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1 보험금, 그리고 E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1 보험금,
자, D에게 지급된 대인배상 원보험금은 보상 한도액이 D 같은 경우는 1급 3,000 그리고 후유장애 6급 7,500이었죠. 근데 이게 다 공단에서 구상을 받아서 어쨌든 보험금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배상 원으로 지급되는 D에 대한 보험금은 1억 500이고 그리고 E에 대해서는 역시 1억 500이죠. 합산하게 되면 2억 1,000만 원. 그렇죠? 7월 28일 이후부터는 2억 1,000만 원. 그리고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인배상 2에서 산재 초과 손해가 8,771만 2,500원인데 자, 대인배상 2도 공단의 구상을 받죠. 지금 면책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상받는 금액이 이 산재 초과 손해 합산해버리면 1억을 초과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대인배상2에서 1억이 넘게 나간다. 그럼 결국은 1억 원을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는 이 시험 전에 7월 28일에 개정되는 내용이니까 개정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이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만 별도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례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산재 초과 손해를 산정할 때 면책사항 같으면은 산재 초과 손해만 보험금이 나가지만 지금 부책이죠. 대인배상 1도 부책이고 대인배상 2도 부책이죠. 피보험자 개별 적용해서. 그럼 결국은 대인배상 1, 2에서 산재 초과 손해가 산정하는 이유는 이미 산재로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인배상 1에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중복 보상할 수 없으니까 초과액만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산재에서 보상된 부분은 공단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배상 1, 2 보험금이 공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험금으로는 대인배상 1, 2에 다 담보가 되니까 대인배상 1 보험금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행은 300. 그렇죠? 7월 28일 이후는 대인배상 1으로 나간 금액 전액. 그리고 대인배상 2는 역시 산재 초과 손해뿐만 아니라 공단으로 구상을 받아서 나가는 보험금 다 포함해서 1억을 초과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1억이 사고부담금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해 봤습니다. 어쨌든 사고부담금이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이 산재 초과 손해 손실상계가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다 출제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의 일부가 출제될 수 있어요. 실제 시험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사고부담금이면 사고부담금, 산재 초과 손해, 산재 초과 손해, 그렇죠? 그런 부분만 일부가 출제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계산하는 문제가 작년인가 출제가 되긴 됐는데 아주 단순하게 출제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문제를 좀 출제해 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이해 봤습니다.